네, 어서오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론입니다. 저번에 위생가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친구 가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친구 가설은 위생가설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다양한 미생물 어떤 자극에도 아토피, 천식 등 이런 질환의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생가설로는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과 이런 아토피 증상에 큰 차이가 없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또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제 복용을 함으로써 어떤 미생물에 좀 자극을 주려고 계속 복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기대했던 것만큼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연구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 위생 가설로는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이론이 예친구 가설입니다. 영어로 이제 Old Friends Hypothesis이기 때문에 한글로 옮기면 굉장히 전문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친근하고 재미있게 들리죠. 자, 이 가설은 우리 몸이 이제 무균 상태에서 이제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미생물 군집과 접촉을 하고 장내 미생물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때 형성된 미생물 군집이 컸을 때 여러 가지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인 거예요. 자, 이때 그럼 예친구란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렵 시대 때부터 오랫동안 세대를 거치면서 이런 기능들을 주로 담당해 오던 미생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이 이런 초기 미생물 형성되는데 중요한 기능들을 한다고 보는 것이죠. 자, 설명에 앞서서 영상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보시는 것처럼 색깔들이 다르죠. 그래서 녹색은 이제 구강에 있는 미생물 군지들이고요. 갈색은 분변, 파란색은 피부, 버자이날은 이제 질내, 환경의 미생물 군집들입니다. 아기는 이제 노란색인데요. 아기 분변이 이제 장내 미생물이라고 보고, 이 태어나서 출산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아기의 장내 분변 미생물 군집을 계속 조사를 했던 겁니다. 아기의 장내 미생물 군집이 초창기와 자라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본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질내 미생물 군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점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점점점 변화합니다. 중간에 항생제 처방을 받았나봐요. 항생제를 먹으니까 다시 질내 환경, 그러니까 질내 미생물 군집으로 돌아갔다가 항생제를 끊으니까 다시 회복이 돼서 원래대로 돌아오죠. 결국 마지막에 어른들의 분변 미생물 군집과 유사한 장내 미생물을 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기가 이제 출산 후 한 800일 정도 됐을 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친구 가설은 초기 미생물들이 면역 기능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800일이면 2, 3년 되죠. 이제 그 정도가 흐르면 일반 성인의 장내 미생물 군집 형성과 비슷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뭐 이유식이나 고형식을 끝내고 일반 식사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성인과 비슷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초기 미생물 군집 형성이 잘 되어야 이제 면역 기능이 잘 발달된다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때 이 기능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아무리 뭐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도 그 큰 효과를 못 본다는 설명입니다.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이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에 비해 아토피, 천식, 비염 환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무균 상태로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엄마 질내의 분비물을 뒤집어 쓰면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질내 분비물에 포함된 미생물들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질내 환경에는 우리가 흔히 유산균이라고 말하는 락토바실러스 균들이 굉장히 우점종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익균들이 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연분만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쪽 분야에 있는 한 연구자는 자신의 아이가 이제 제왕절개로 태어났는데 산모에, 그러니까 아내의 질내 물질을 아기의 피부에 인위적으로 발라줬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비록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자연분만으로 태어나서 질내 환경을 접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 거죠. 그래서 연구자는 실제로 본인의 아이가 자라면서 병원도 거의 안 가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유로 태어나서 초기 어떤 유익한, 아까 말드린 예친구 미생물들 위주로 장내 미생물
미생물들이 잘 형성이 되면 나중에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근거로 이 연구자는 본인의 아이에게 적용을 한 거죠. 또한 이제 모유에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가 모유 수유를 함으로써 아이의 장내 미생물 군집 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또 영유아기 때 잦은 항생제 사용을 경험한 아이들이 자라면 마찬가지로 아토피, 천식, 비염과 같은 알러지 증상의 유병률이 높아진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연구들도 이 초기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항생제를 쓰면은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갑자기 돌아간다든지 변하는 양상, 물론 회복은 됩니다만 너무 잦은 항생제 사용은 초기 장내 미생물 환경이 형성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겠죠. 자,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이 좋은 미생물 친구들을 만나야 자라서 이제 아토피, 천식 등 알러지 증상에 대한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라는 이론이고요. 위생가설과 더불어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중엔 이 두 이론 중에 어느 것이 더 좀 신뢰가 가시나요? 둘 다 어디까지나 이제 가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더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모두 좀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찌되었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미생물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숙명인데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니 그 환경을 잘 유지하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